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9월 2일 오후 1시 30분입니다. 내란 특검이 본격적으로 국민의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에 대해서 연루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서 오늘 강제 수사를 시작한 겁니다. 계엄 해제 표결 방해라는 이 말이 앞으로 자주 나오게 생겼습니다. 내란 특검은 오늘 오전 서울 강남구에 있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자택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실, 대구 달성군 지역구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습니다.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에 관한 압수수색은 조지현 국민의힘 의원의 의원실과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대해서도 이루어졌습니다. 특검은 또 최근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출국 금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과 순직해병 특검팀이 국민의힘 윤상현, 권성동, 김선교, 임종덕, 이철규 의원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한 점을 감안하면 벌써 국민의힘 의원 7명이 강제수사 대상이 된 겁니다. 한편 특검은 추경호 의원 등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여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지금 의심하고 있습니다. 당시 원내대표인 추경호 의원은 계엄 선포 직후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여의도 당사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후 소집 장소를 다시 국회로 알렸다가 여의도 당사로 한 번 또 바꿨습니다. 이에 다수 국민의힘 의원이 계엄 해제 결의에 참석하지 못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 찬석 190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특검은 지난달 11일 조경태,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두 사람은 표결에 참여했고 계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사람입니다. 한편 특검은 추 의원 등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여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직후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로 공지하였다가 여의도 당사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후 소집 장소를 다시 국회로 알렸다가 여의도 당사로 또 한 번 바꿨습니다. 이에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18명만 참석을 해가지고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통과되어서 그날 계엄이 해제되었던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특검은 지난달 11일 조경태,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했습니다. 이번 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본격 수사는 앞으로 그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국민의힘이 조직적으로 불법 비상계엄을 비호했다든지 동조했다든지 그게 내란 방조 혐의를 구성할지 하는 법적 쟁점이 이제 구체적으로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권의 방향은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청구를 헌법재판소에 정부가 내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검 수사의 끝에는 정당 해산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주제가 기다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문제는 국민의힘이 여기에 대응을 하는데 거꾸로 대응을 해가지고 오히려 정당 해산 요건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느낌도 듭니다. 국민의힘이
정당 해산 당하지 않으려면은 당시에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는데 앞장섰던 한동훈 당시 대표 그리고 18명의 국회의원 중심으로 당권을 구성을 해가지고 우리도 계엄 해제에 공이 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민주당보다 더 신속하게 움직였다라고 대응하는 게 논리적인데, 반대로 갔다는 것은 불법 계엄과 부정선거 음모론에 사실상 동조하는 사람이 바깥 세력과 연계해가지고 국민의힘 당권을 지금 장악을 했다. 이들이 윤어게인을 외친다. 윤어게인이라는 것은 불법 계엄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찬성한다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게 헌법재판소에 만약 정당 해산 청구를 다룬다면은 매우 불리하게 국민의힘에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 전당대회에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이번에 당권을 잘못 주면은 정당 해산론에 힘을 실어준다는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런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변신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직진해가지고 부딪힐 것인지 하는 기로에 지금 서 있습니다. 정당 해산은 2014년에 헌법재판소가 당시의 통합진보당에 대해서 한번 결정한 게 있습니다. 그게 우리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그때는 통합진보당이 북한의 사회주의 혁명 노선을 추종하는 정당이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정당 해산을 결정하고 국회의원 5명은 실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서 해산을 결정하게 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자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통합진보당의 사실상 실력자였던 이석기 의원이 내란을 음모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내란 음모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내란 선동으로 갔습니다. 내란 선동으로 해가지고 징역 9년 선고되었는데, 내란보다 조금 밑에 있는 게 내란 음모고, 내란 음모보다 더 약한 게 내란 선동입니다. 근데 내란 선동으로도 본인은 징역 9년 선고, 그게 또 하나의 논리적 근거가 돼가지고 통합진보당 해산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걸려있는, 국민의힘에 걸려있는 것은 내란 선동도 아니고 내란 음모도 아니고 그냥 내란 실행입니다. 이 내란 실행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조직적으로 가담을 했다. 그러니까 이 당은 해산해야 된다. 그리고 반성이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4일 파면된 뒤에도 계속 윤석열의 불법 계엄과 부정선거 음모를 편든다. 그러므로 정당 해산이 당연하다.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당권을 잡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정당 해산 사유가 축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동혁 당대표가 그대로 밀고 나가면은, 그런 가운데서 민주당은 특검의 수사와 발을 맞춰가지고 이제 정당 해산론을 띄울 것이고, 이것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꽤 쓸모 있는 선거 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